북한에서 최초로 초음속 전투기 여성 조종자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행장이 나가서 훈련을 직접 지켜봤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탈북 여군 장교 출신인 김정아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자주 뵙는데 네. 자, 이 하늘의 꽃이 피었다. 북한에서도 이 여군 조종사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보네요. 네. 북한의 여군 조종사가 지금 이번이 이제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는 아닙니다. 저희 어릴 때 여군 조종사를 형상으로 한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여군 조종사의 기록이 조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록이 조금 있고 그리고 지난 시기에 김정일 시기에도 이미 여군 조종사들이 조금 생겨났어요. 근데 네. 뭐 저음속 기계라든가 뭐 이런 이번에 뭐 또 김정은이 새롭게 이들을 지금 띄워 올리는 그 의도가 지금 군에 입대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들을 많이 띄우면서 조금 이들 2명으로 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솔직히 뭐 또 다른 선정용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서 뭐 기존에 이런 전투 조종기의 조종사들이 있었는데 이번이 조금 다른 게 여성 초음속 전투 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네. 어린 처녀들이 정말 용타, 하늘의 꽃, 용감무쌍한 훈련 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또 기특하다. 이렇게 김정은이 상당히 칭찬을 했는데 유독 여성 조종사에 대해서 여러 번 칭찬도 하고 또 가서 격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우리 초모 때 공군도 함께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여자는 조종기를 타기에는 격투기를 타기에는 뭔가는 신체적으로 조금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합격돼서 조종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색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뭐 군사 작전 의미에서 조금 말한다면 예. 여군들을 직접 특공대로 해서 난파에 직접 투하를 할 때 희생양으로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군인들에게 교육하는 게 다 뭐냐면 총폭탄 정신, 자폭 정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뭔가요? 자폭 정신이라는 게 적진에 들어가면 그대로 내가 살아 돌아올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폭한다는 말 그대로 내 몸이 육탄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여군들을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이유가 남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대를 이렇게 만약 투하하게 되면 남자들은 일단 신체가 건장하고 좀 특이하면 주목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여자들이 평범하게 딱 변장을 해보세요. 누가 가냘픈 여자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경각성이 한 단계 낮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을 뭐 어떤 희생양이라든가 뭐 특수부대에 함께 투입할 때도 특수부대도 저가 있습니다. 저가 있으면 거기에 꼭 여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은 외부에 직접 나가서 남한에 직접 있는 난파 간첩들하고 직접 연결고리를 하는 게 바로 여자들의 임무거든요. 예. 그만큼 경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 조를 구성할 때 분명히 여자를 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김정아 씨도 그럼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자폭 훈련이나 자폭 교육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받죠. 예. 군사 교육에 정신 교육에 그건 무조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핵심적인 것, 자폭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자폭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갔을 때 살아서 잡히는 것 자체가 그건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가장 신뢰를 들 수 있는 게 그 아웅산 테러 사건 당시에 김신조 목사님 우리 신뢰를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마지막에 공비로 이렇게 잡힐 뻔했는데 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 다 쏴죽인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김신성 목사님도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서 잡힌 게 이게 큰 죄인 줄 알고 맨 처음에는 엄청 자살하려고 했다는 게 바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한 군인들 스스로가 항상 총폭탄 정신, 자폭 정신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서 잡히는 게 일단 반역이고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 못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반역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죽는 것이 영웅이다. 지금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여군이나 남군이나 뭐 같이 비슷하게 그렇죠. 적용되는 걸 텐데 여군들이 특별히 받는 다른 훈련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받았던 훈련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저희 여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뭐 일반 법영부대입니다. 예. 법영부대인데 저희가 여군이나 남군이나 똑같이 훈련받은 게 격술 3형이라고 있어요. 격수 3형. 예, 격술 3형이라고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대한민국 국군들은 아마 태권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 신체 보호를 위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급소 훈련을 조금 알려줍니다. 급소를 때리는 훈련. 네, 그러니까 제가 전사 때 딱 들어가니까 일단 내장 위치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간호 교육을 받으러 온 건데 왜 내장 위치를 알려주지? 그러니까 거기에 좀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내부의 장기의 위치를 알려준다. 네, 위치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급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오른쪽 옆구리 순간으로 주먹을 치게 되면 쇼크 먹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른쪽 옆구리. 네네. 그러니까 저 이쪽 오른쪽 옆구리면 오른쪽 옆구리를 순간에 급소로 때리게 되면 예. 강하게 타격을 주게 되면 사람이 쇼크 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옆구리에 간이 있거든요. 아, 간이. 이게 간이 있는데 그 간을 강한 타격을 순간 받게 되면 예. 사람이 쇼크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급소하고 조금 다른 부위를 알려주고 예. 요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해서 격수 사명으로 이거를 뭐 옆구리를 칠 때는 뭐 어떻게 친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조금 달랐어요. 예. 남자들은 순전히 좀 힘으로 하지만 남자들도 일단은 뭐 급소를 많이 교육을 하죠. 그래요. 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왔던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가서 현장에 가서 칭찬을 네네. 했단 말이에요. 초음속 여성 전투기를 조종하는 네네. 분 최초다 이렇게 해서 2명이나 칭찬을 했는데 이런 분들 이 포상휴가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포상휴가 당연히 가고요. 그 예. 기사에 나왔던 거와 같이 뭐 부모들한테도 엄청난 그게 배려가 나가거든요. 아, 부모들한테도?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왜 선전용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많이 군대에 나가는 걸 많이 자제하고 김정은에 대한 또 어떤 뭐 지금 뒤에서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김정은에 대한 여론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딸이 나가서 이런 조종 비행사까지 됐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만의 살아남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 당에 충성을 하고 뭔가는 또 올리면 결국 사람들한테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어떤 선정용으로 이들을 많이 두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언론에 났다, 북한에서 언론에 났다 그러면 집안의 경사가 되고 그렇죠. 그건 예. 쉬운 일이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천 차장 네.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 초음속 전투기를 모는 여성 조종사가 있습니까? 네. 이미 12년 전에 배출을 했습니다. 2003년에 배출을 했고요. 2003년에 여성 초음속 조종사 배출을 해서 현재는 소령 계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에 배출했기 때문에 북한이 뭐 최초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뭐 우리는 이미 배출을 했고요. 뭐 사실 얼마 전에 올 초인가요? 우리 손효주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가 초음속 전투기 몰다가 이렇게 졸도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예. 우리는 기자들한테까지 그런 실험을 시킬 정도로 이미 널리 보급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우리는 F-15를 제외한 F-4, F-16 이런 전투기에서 여성 조종기 전투사들이 아주 많이 배출되고 네. 있습니다. 전성철 차장 얘기하는 걸 보니까 조종사를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 북한의 포스터 얘기를 하나 또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북한도 지금 가뭄이 심각한 모양인데 북한에서는 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네, 보니까 제목이 가물이라고. 가물과의 투쟁에도 네네. 부르는 선진화들 창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한국에서 우리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걸 여기서 노동자라고 쓰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여기 포스터 보다시피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분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고 그랬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더라고요. 예, 우물파기, 우물파기, 쫄짱 받기, 불포 만들기. 불포 만들기. 네.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물 파는 거는 이제 땅 우물파기는, 파는 거. 예.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든다는 거고요. 네. 쫄짱을 받는다는 건 우물을 파지 않고 기계로 이렇게 관을 땅에다 박아요. 예. 물이 있는 곳에다. 그걸 박고 졸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이렇게 펌프식으로 이렇게 물을 뽑는 게 한국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농촌에 가면. 있죠, 이렇게 펌프 있죠. 그런 펌프식이 바로 이 쫄짱박기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이 굴포 만들기를 모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굴포 만들기. 네, 굴포 만들기는 뭐냐면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락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을 바로 산 꼭대기까지 바로 올라가려면 엄청난 전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양수기도 돌아가야 되고 전기가 없으면 양수기를 트랙터를 돌려서 여기서 말한 트랙터. 네네, 예. 트랙터. 그걸 돌려가지고 양수기를 돌리는데 그 기름 사정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어렵게 되면 산 중턱에다 이렇게 중간중간 땅을 파줍니다. 예. 파주고 물을 그 중간에다 일단 올려놔요. 예. 그러면 그게 한가에 중간에 인공 저수지처럼 조금 큰 물 웅덩이가 되는 네. 거죠. 그런 것을 바로 굴포 그렇군요. 만들기라고 만든. 이게 산 중턱에 만드는 네네. 물 저장소.
이거를 네네, 그렇죠. 불포라는데 네. 그걸 올려서 거기다 만들어 놔라 적극적으로. 네네. 그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그 산 위에까지 이렇게 다락발에 물을 나를 수 있고, 그리고 논에도 지금 똑같이 형성되거든요. 논도 다락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논에서 이 중간에다 물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물을 여기다 퍼올리고 그 물을 또 다시 그 높은 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살던 평안남도 문덕에서도 이것을 많이 활용했댔어요. 그러니까 큰 물길 공사를 많이 했어요, 북한이. 네. 많이 했지만 그 물이 나오는 시기가 이렇게 가뭄될 때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만 나온다 이랬는데 실제 나오다가 그 중간에서 물을 다 빼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서 물을 다 빼기 때문에 그 아래 지역 사람들은 아예 물을 받지 그러겠네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물을 뺄 때 물을 쫙 한 길에다 빼지 않고 한 길에서 빼면서 이런 굴포를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예. 우리 논이 요 물이 먼저 나가면 그 다음에 요 다음 물을 요걸로 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농장들끼리 막 그거 와서 염탐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네. 그런 일이 많아요. 이 가뭄이 계속되면 이렇게 네. 민심도 흉흉해지잖아요. 서로 상당히 이제 흉흉해지죠. 서로 사는 게 힘들어져서 네. 그럴 텐데 지금 북한도 10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왜 동남아에 이렇게 가뭄이 심할 수밖에 없냐면 바람이 많이 잦습니다. 그것도 찬바람이 많고요. 그리고 예. 산악지대가 많고 특히 지금 제일 가뭄이 심한 게 평안남도 그리고 함경남도 그리고 저 강원도 이런 지역이 많이 심한데요. 그 지역에는 특히 산악지대들이 많거든요. 예. 산악지대들이 많고 그 안에 그 내부 자체가 강이 큰 강줄기도 없고 산에서 조금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강들도 거진 다 말라버렸어요. 네. 제가 여가서 어제 주말에 시흥 무랑저수지 가봤는데 네. 그 무랑저수지에도 물이 거진 말랐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남한이 이 지경인데 북한은 오죽 더하랴 오직 그런 더하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기사를 보면요. 네. 바닷물로 모를 키운다. 염도가 높은 바닷물로. 그러니까 원래 네. 바닷물에 농사 못 짓는데 오직 물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과연 이 기사의 진실성을 믿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살던 평안남도 문덕이 서해바다 서울이라는 지역하고 가깝습니다. 서해바다 그 물을 분명히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해바다 지역에 우리 때도 한때는 그게 가뭄이 심해서 우물들이 다 말랐댔어요. 우물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할 때 그때 그 짝에서 한번 그 바닷물을 끌어다가 논에 져봤는데 논이 뭐가 다 죽었다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사로 나왔을 정도면 이거 진실성을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될까? 그러게요. 저는 바닷물로 농사 짓는다는 북한 기사가 얘기는 하도 저도 처음 엄청 들어봤습니다. 예, 전우측 변호사님. 아, 시골에서 자란 제가 잘 아는데 네. 바닷물이 논에 들어오면 그 모는 하나도 못 써요. 네, 맞아요. 예, 다 예. 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 당국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100년 만의 가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음살이다. 엄살이다.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 내리는 강우량은 이 미국 정부 당국에서 정확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 만의 가뭄은 아니고 이 한 몇십 년 만의 가뭄은 맞는데 예. 최악은 아니다는 거죠. 외국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예.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사는 게 북한도 우리보다 어렵기 때문에 가뭄 피해가 우리보다 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피해 뭐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비부터 좀 더 많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없어서 좀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